AJAX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JAX가 뭐냐면요. AJAX라는 기술은요. 웹페이지 전체를 다시 로드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게 바로 AJAX라는 기술입니다. AJAX의 기술의 이름은요. 어디서 온 거냐면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좀 길죠? 그러니까 asynchronous는 synchronous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되지 않은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쓴 기술이다. 그래서 AJAX라고 그러고요. AJAX의 목적은 빠르고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JAX를 쓰게 되면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서버랑 작은 양의 데이터를 교환해서 비동기적으로 웹페이지가 업데이트 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 AJAX 기술은 중요한 건 전체 페이지가 다시 로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웹페이지의 일부분만 업데이트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synchronous예요. 전체가 다 동기화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살짝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AJAX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전통적인 클래식한 그 웹페이지의 내용은요. 내용의 일부분만 변경하더라도 항상 페이지를 다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의 요 부분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그 로드를 다시 해야 돼요. 이 HTML 파일 전체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많으면 굉장히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AJAX가 최근 들어서 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AJAX 사용하는 프로그램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주 어드밴스된 그 사이트들이 다 이걸 사용해요. 구글 맵이나 지메일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탭 이런 것들은 다 AJAX 기법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가져올 필요 없이 조금만 한두 가지만 가져다가 새로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JAX가 어떻게 그 작동되는지 작동의 원리를 이렇게 구성도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요. 자, 여러분들은 브라우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클라이언트들은 브라우저에 통해서 AJAX의 기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즉, 브라우저 입장에서는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먼저 XML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라는 아주 스페셜한 이런 거 하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요. XML HTTP 리퀘스트라는 스페셜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 전달을 합니다. 서버한테 HTTP 리퀘스트라는 식으로. 그러고 나서 서버는 HTTP 리퀘스트라는 거를 당연히 그걸 그 요청을 받았으니까 그걸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create a response and send back data back to the browser. 요거의 요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여기다가 그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process the returned data using Java. 자바스크립트가 또 필요한 이유가 그건데 자바스크립트를 써가지고서 HTTP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그 프로세싱 처리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현재 페이지의 일부분만을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거기 안에 구현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HTML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그러기 위해서는 요걸 써야 되는 거죠. XML HTTP 리퀘스트라는 요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되고 그걸 프로세싱할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한데 그거는 브라우저에서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기본 내장된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처리가 됩니다. 자, 한번 그럼 차근차근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AJAX의 활용도를 한번 볼까요? 얘는 인터넷 표준에 근거해서 작성되어 만들었고요. 이 AJAX라는 기법을 사용하려면 요거 XML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데 이거는 그냥 만들어서 내장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우리가 생성해서 활용만 하면 되는 건데 요거를 오브젝트가 말하자면은 서버하고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실행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DOM도 일부분으로 활용되고요. CSS나 XML도 역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JAX는요, 사실은 브라우저 및 플랫폼의 독립적입니다. 지금 여기 사용되는 기술들이 모두 다 플랫폼 인디펜던트한 기술들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XML, 그래서 다 그 이식성이 높고요. 이게 처음에 사실은 구글 서제스트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한 2005년에 그 널리 사용되기 시작됐는데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AJAX를 구글이 제안함으로써 실행된 건데, 매우 동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AJAX를 사용하자고 제안했고요. 당시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서버에 문자를 보내고 서버는 제한 목록을 반환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탭을 한번 열어서 구글에다가 자, 지금 크롬 브라우저가 구글에 넣었던 내용을 여기 위에다가도 그냥 지금 써주고 그런 거는 이건 브라우저 기능이고요. 지금 보면 제가 어떤 걸 타입하든지 간에 여기 구글 서치에다가 그것에 그 문자 열el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지금 불러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죠? 이게 바로 구글 서제스트라는 기능인데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할 거야. 둘 중에 골라서 하라는 얘기죠. 물론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고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들을 골라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JAX를 한번 해보니까 다 쓰지도 않았는데 완성돼서 이렇게 보이고 있죠. 바로 이게 AJAX라는 기법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글 페이지가 다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여기에 쓰여지는 부분만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그 타이핑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 업데이트하는 그 기법이 AJAX라는 기능이고요. 한번 AJAX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AJAX의 더 자세한 내용은 AJAX 튜토리얼을 살펴보면 되는데, 클래스에서는 한 4개 정도, 5개 정도의 튜토리얼로 한번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AJAX와 PHP에 연동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AJAX는 보다 더 대화형 프로그램 만드는데 사용된다라고 또 이렇게 응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한번 AJAX PHP example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예는 사용자가 입력 필드에 문자를 입력할 때 웹페이지가 웹서버와 어떻게 통신하는가를 보여주는데, Start typing a name in the input field. 여기다 이름을, 아무 이름은 사실 안 돼요. 지금은 일부러 샘플로 몇 개를 해놓은 건데, A라고 한번 쳐볼까요? 애나 또는 아만다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요 밑에 서제션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A, N까지 치면 애나를 선택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또 뭐 여기에 B를 한번 해볼까요? B로 시작하는 사람, 브리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C, I 하면은 둘 다 똑같으니까 N, D, E 하면은 요 사람, 신데렐라까지. 그죠? 요 밑에 서제션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제가 이걸 타입할 때 요 부분만 변하고 있죠. HTML 페이지가 새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페이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가져왔다면 리프레시 되는 게 다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 다른 그 이름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왜 이런 게 가능한지, 이게 굉장히 그 고급 기능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HTML 페이지 파트부터 봅시다. 지금 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그잼플 요 부분이요. 위에 입력 필드에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할 때 show hint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이걸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함수는 언제 실행되냐면 사실은 onKeyup이란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파트인데, 지금 여기 소스 코드를 보면은, 자, 앞부분은 그냥 좀 무시하고요. 요 아래쪽에 요 부분만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을 봅시다. Start typing a name in the input field below. Start typing a name in the input field below. 그죠?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폼으로 뭘 만들었어요? First name, 그 다음에 텍스트 타입의 input field가 있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First name 다음에 텍스트 타입의 입력 창에 우리가 타이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벤트 처리가 HTML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그걸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즉 input 태그에 그 안에 누군가가 키를 눌렀다가 뛸 때 키가 올라오는 그 이벤트가 감지될 수 있거든요. 그게 onKeyUp이에요. onKeyUp. 키를 눌렀다 뛸 때거든요. 그걸 감지하면 뭘 하래요? showH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라고 지금 여기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트죠. showH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아규먼트는 그 함수의 아규먼트로 this.value 누구예요? input이라는 요 엘리멘트에 입력된 값 그거를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에 showInt라는 함수가 있겠죠. 사실 바디 부분은 요게 다예요. 그죠? 그런데 요 위에 보면은 헤드에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그 showHint라는 함수가 여기 실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당연히 this.value가 들어와서 실행되겠죠. 전달되는 문자열이 전달되면 걔를 가지고서 만약에 string.length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로 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우리 클래스 다시 배우지 않더라도 다 아는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정도의 단순한 문법이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재는 길이를 가르쳐 리턴해주는 프로퍼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str.length 하면은 그 문자열의 길이를 가르쳐 주고요. 그 길이가 0과 같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도큐멘트에 get element by id txt hint txt hint라는 id를 갖고 있는 여기 어디냐면요. suggestion이라는 그 문자열 다음에 span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txt hint라는 id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자를 쓰고 말고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txt hint라는 id를 가져와라. get element by id 한 다음에 inner html 바로 그 태그와 태그 사이에 그 공백에다가 요거 문자열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얘기고요. 아닐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그리고 return 했으니까 끝나버려요. 문자열이 안 들어왔으면. 그런데 문자열이 들어오면 어떤 작업을 하나 볼까요? XML HTTP request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AJAX를 하려면 반드시 XML HTTP request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new XML HTTP request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요. 그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소드나 또는 그 프로퍼티를 쓰는 건데 XML HTTP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요 메소드를 가지고서 요 내용이 ready가 되면 true면 이 함수를 실행시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함수로 지금 주면서 얘가 준비되면은 실행시키라는 거예요. 요 문법은 그대로 그냥 따라 쓰면 됩니다. 요 객체가 요게 ready state change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함수입니다. 얘가. 그래서 어떤 그 작업을 하는지 볼까요? 만약에 HTTP 리퀘스트에 ready state라는 변수가 4번이고 스테이터스가 200번이면 이거는 고유한 숫자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고 완성됐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txt hint라는 그 태그 사이에 요 스팬 사이에 요 공백을 뭐로 메꿔 넣으래요? XML HTTP의 response 텍스트로 전달받는 서버에로부터 되돌아오는 게 바로 response 텍스트거든요. 그걸로 채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쳤을 때 얘가 서버로부터 전달을 해온 거예요. 그걸 여기다 집어 넣으라는 얘기죠. 물론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XML HTTP open이라는 그런 그 메소드와 그 send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서 상대편 서버에다가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get hint.php라는 PHP 파일이 그 서버에 있어가지고서 스트링 문자열을 여기다가 더해서 전달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Q로. 그러면은 근데 메소드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뭔가를 전달을 일단은 send를 하는 거고요. 전달한 다음에 무언가가 ready가 됐을 때 무조건 얘를 실행시키니까 그 자동적으로 응답이 오면 이 부분은 자동 실행되는 겁니다. HTML 클라이언트 파트에서는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그 함수를 시작해서요. 그 스트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서버에. 그리고 그
그 열고 연결을 하고 커넥션을 전달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게 있으면 요걸 하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오는 게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요걸 실행시키면 그 내용이 그 실행되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데 이것이 실행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get hint.php라는 php 파일이 서버에 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gethint.php라는 파일입니다. 이 gethint.php라는 파일이 사실은 그 원하는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 보면 굉장히 긴 거는 어레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쳐넣는 거 말고는 소스 코드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보면은 A라는 문자열 그 배열에다가 아주 다양한 이름을 쭉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달받은 그런 get 포맷으로 전달받은 리퀘스트가 소위 send에서 온 게 우리가 그거를 슈퍼 글로벌 변수로,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 PHP 배울 때 슈퍼 글로벌 변수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리퀘스트, 그러니까 요청해 올 때 전달된 변수 중에 Q를 우리가 여기 로컬 Q로 다시 한번 저장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힌트는 그 문자열을 쓸 건데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Q가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 그죠? 전달된 게 무슨 내용이든지 들어있으면, 지금 보면 일단 전달받은 Q를 소문자로 바꾸래요. 스트링 to 로, 왜냐하면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스트링 길이만큼의 크기를 한번 length라고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A 어레이가 이거잖아요. A 어레이의 엘리멘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얘가 있는지 없는지. 얘를 name으로 받은 다음에stri라는 이 함수는 배운 적이 없고 거기에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그냥 필요 용도가 많지 않아. 근데 한번 우리 PHP string object 함수에 가서 살펴보면 케이스를 구분하지 않는 insensitive, case insensitive하게 문자열과 문자열을 비교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Q라는 그 전달받은 문자열과 지금 A의 하나 중에 하나인 name에, 그죠? 어느 정도 길이 앞에서부터 그 길이만큼만 잘라내서 서브스트링을 잘라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만약에 이게 true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전달받은 요 name을 힌트에다가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어 있으면 넣고 비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얘가 있었던 거니까 자꾸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 뒤에다가 다시 한번 추가해서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그냥 만약에 서제션 할 게 없다 그러면은 no suggestion 다음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에코 문장으로 써가지고서 그 힌트 뒷부분에다가 그 힌트가 없으면은 no 힌트를, 만약에 힌트가 있으면은 힌트를 그냥 리턴해주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거를 일반적인 HTML 파일로 한번 요걸 저장해 봅시다. 요거를 실험 한번 해볼까요? Ctrl C 저장을 노트패드에서 새로운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XML 디렉터리에다 그냥 저장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파일을 name을 체크해 보는 거니까 name.html이라고 한번 저장해 볼게요. name.html로 xml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했습니다. 제가. 자, 일단 한번 먼저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PHP가 아직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얘 XML의 name.html이죠. 자, 여기 보면 false name을 타이핑했을 때 당연히 얘는 입력을 받지만 PHP 파일이 서버에서 받쳐줘야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달될 거니까 아무 내용이 실행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파일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 소스 코드에 이 PHP 파일을 gethint.php로 이름은 똑같아야 돼요. 얘랑. 왜냐면은 우리가 호출하는 파일 이름이 gethint.php이기 때문에 얘를 get.php로 서버에다가 이렇게 잘 저장해 놓고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다시 실행시키고요. A 하니까 아만다 나오고요. 그리고 뭐 B 하면 이렇게 이런 걸로 되는 건 없네요. V도 없고요. 만약에 제 이름이
추천되도록 하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 제가 더 넣어놓게 하면 제 이름을 한번 마지막에다가 한번 넣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한번 영문으로 제가 준지라는 이름을 여기다 넣어놓고 요 이름이 추천되는지 J를 쳤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죠? J의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니까 얘는요 JUNJI가 추천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소위 구글 서제션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AJAX로 굉장히 빨리 오는 이유는 HTML 파일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일부분만 문자 몇 개만 싹싹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고급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